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일단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의 탄력은 살짝 둔화되는 느낌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도를 조금 축소시키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시장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한 1% 거의 2% 육박하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4%좀 상반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기는 하지만 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가지고요,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면서 코스피 쪽은 좀 지수 방어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도 굉장히 좀 강합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장 초반부터 뭐 체결 강도 한 100 이상까지 나왔다가 지금 한 76 정도로 유지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뭐 체결 강도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좀 주도적으로 또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상반된 움직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잠시 후 반도체 이야기할 때 좀 말씀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보단 저는 SK하이닉스가 맞다고 봐요. 예, 일전부터 계속해서 저는 변하지 삼성전자, 않는 의견. 네, 그렇죠. 네. SK하이닉스 지금은 네. 저는 저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좀 투자처가 맞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지금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긴 해요. 밸류도 너무 싸기도 하고요. 지금 PBR 기준으로 한 1배 이하 정도 지금 수준이면 이게 2022년 저점을 찍었을 때의 가격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언제든 이게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들어와줘도 나쁘지가 않은 그런 구간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도 딱히 어렵고요. 근데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의 이 핑퐁 양상만 놓고 봐도 사실 삼성전자를 지금 담을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여전히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일단 삼성전자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어느 지점을 좀 투자처로 잡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보합권을 유지해줄 때가 저는 좀 매수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은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좀 끌어서 지수를 방어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에 관해서 빨간불을 지켜주는 하나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네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빠졌던 날 기억하십니까? 네네네. 그때 딱 오셔서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네네. 소신 발언을 해주셨는데 제 속마음은 네네. 이래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본부장님께서 시장을 잘 네네. 예측을 해주셨어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딱 나와 있는 소식이나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SK하이닉스를 안 담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결국 반도체 쪽에 조정이 강할 때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물론 조정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가격적인 밸류나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삼성전자의 최근에 좀 반성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성문. 네, 뭐 저는 좀 사과문입니다. 반성문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일단 지금 딱 포인트는 그거예요. 결국 HBM, 지금 돈이 되고 있는 HBM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맞아요. 못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생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 때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지금 돈이 되고 있는 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로만 놓고 봐도 HBM 쪽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에 맞추지도 못하는데 굳이 이 기업의 파운드리까지도 과연 강세가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외국인 쪽에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신뢰도가 조금씩 외국인 쪽에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못한 거는 이제 버리고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구조적인 좀 체계 변화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좀 양날의 칼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과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의 가장 특별한 키포인트는 올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던 거예요. 엔비디아 건. 엔비디아와의 거래권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지금도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재료로 또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등의 좀 하나의 기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TSMC가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나왔어요. TSMC가 네. 호실적을 내니까 엔비디아가 일단 뭐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입증이 된 거예요. TSMC 실적을 통해 가지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 납품 못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입증이 된 상황에서 HBM 쪽 결국 돈이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랑 그 밑단 한미반도체 쪽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매도세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제 이 점유율에 대한 격차 부분들이 뭐 앞으로 향후의 시간을 놓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지금 데이터하고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은 SK하이닉스를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시점에서 볼 때는 사실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뭐 삼성전자의 거래가 또 틀 가능성은 있겠죠. 다만 여전히 엔비디아 건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PBR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 줄지 않는 그런 규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삼성전자를 과연 여기서 개인 투자가 매수를 받아주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물량에 대한 여력도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물량도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럼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주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인데 그럼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추세가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돈이 된다라는 것을 입증을 시킨 상황이고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되는 사업을 계속해서 주구장창 골을 치면서 드립을 치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수비진에 있다고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는 공격진에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몰려지고 있다. 그럼 일단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싸 보여요. 쌀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네, SK하이닉스는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거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상황도 똑같습니다.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되고 SK하이닉스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게 되면 저는 한미반도체를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어디까지 부진해질 것이냐, 반면에 SK하이닉스 어디까지 치고 나갈 것이냐. 역시나 본부장님은 일전부터 쭉 SK하이닉스를 투자처로 봐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계속 고수해 오셨고 지금까지 시장에 관한 예측들도 상당 부분 일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혹은 나는 이렇게 무거운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러한 종목군들을 원하신다면 한미 반도체 쪽으로의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도 같이 얻어볼 수 있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좀 섹터 단으로 접근을 해봐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군들은 많습니다. 물론 종목 선별은 해야겠지만 오늘 어떤 섹터군들의 본부장님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을까요? 일단 오늘 뭐 저가항공 LCC 쪽은 당연히 뭐 TA 그쵸, 항공이 TA 끌고 가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항공 쪽에 뭐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 이 분쟁 소식 때문에 TA 항공이랑 TA홀딩스가 좀 끌고 가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 일단 희귀금속이 히토류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이 히토류에 대한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쪽에 대한 규제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규제를 좀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이 그러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파가 히토류 쪽에 오랜만에 또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보게 되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월 15일 이고비 또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강세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유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최근 상승폭이 그래도 굉장히 다양하게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살짝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WTI의 반등 부분들이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선물 가격 차트를 좀 켜서 보고 있는데 일단 반등이 나와주면서 추세 전환은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하락 기조의 추세를 지금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의 선물에 롱 포지션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이 이슈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대한 매물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일단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유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급상승 급등 이렇게까지는 저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금 결국엔 중동 리스크의 키는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전부 다 중동 국가들입니다. 중동 국가들인데 만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확전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주변 중동 국가들의 재정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유가가 상승이 나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스라엘 측에서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맞보복은 진행은 할 수는 있겠지만 앞전에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금리에 대한 뭐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시장에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을 줄 만한 요인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석유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강한 추세 흐름들 좀 유지가 됐다가 어제 그리고 뭐 엊그제 한 이틀 정도의 좀 장 매물이 좀 출회를 해주고 오늘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일단은 중동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 WTI에 대한 부분들이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석유 관련주 쪽에 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단기성으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여전히. 다만 지금 뭐 중동 리스크가 꽤 오래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겠다라는 관점으로는 여전히 좀 비추천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언제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올지 모릅니다. 여전히 뭐 지금 전면전에 대한 부분들 우려가 뭐 여전히 뭐 긴장감 많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볼만한 섹터군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재료가 되기는 다소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단기적인 관점, 특히 이제 지금 시장은 특징적인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주도적인 섹터가 지금 잡혀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전히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개별 테마를 안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또 단기간 사이클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한번 단기적으로만 좀 체크를 하시고 여전히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뭐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을 조금 더 눈 돌리시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유가 관련주들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며칠간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들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역시나 우리가 이러한 유가 관련주들은 그냥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전히 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여름에 좀 유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일단 올라가는 이유가 이렇게 전쟁 리스크를 제외하고도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이 들어가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미국이 영토가 넓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한 곳을 여행 갈 때 못해도 하루, 뭐 이틀 이렇게 좀 자동차 운행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WTI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특히 석유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좀 특별한 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초부터 계속 뭐 이야기는 나왔던 부분들이지만 이게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핑퐁 형상들이 나타나주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급은 물론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수급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인 좀 어느 정도 한 방에 급등이 좀 들어와 준다라든지 아니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고 들어오는 수급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야 된다 보고 있고 그래도 나는 뭐 석유주들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뭐 SOE를 봐야죠. SOE 같은 경우가 그래도 테마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민감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유가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충분히 받는다 하게 되면 SOE를 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석유 관련해서는 좀 S51 쪽을 또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계절적인 성수기도 또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